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 중인 20대 외국인 확진자가 지난 20일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제지 없이 센터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외에도 세종 지역의 당면한 과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 과정과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현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일명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 중인 20대 외국인 확진자가 지난 20일 무단으로 이탈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3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센터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아산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이던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센터를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지난 17일 취업비자로 입국한 20대 외국인은 공항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18일부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외부로 나간 이 외국인은 택시를 타고 천안 성안읍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출한 외국인은 택시기사와 마을 통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시간 만에 붙잡혀 재입소됐습니다. 확진자가 탈출할 당시 치료센터 생활동 출입구는 화재 상황 등을 대비해 열려 있었으며 CCTV만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해당 외국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쉽게 외부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탈출 소식에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허술한 관리에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며 입소자 전용 출입구와 주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지정 때는 철저한 방역을 약속했지만 결국 허술한 관리로 인해 불안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별 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성별 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두고 해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3년마다 임금격차 예방과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 임금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오인철 의원이 발의한 소부장 육성 지원 조례안은 소부장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시행,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기술 혁신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한편 이 조례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일명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충청권은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2027년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충청권은 앞으로 유치 신청 도시로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오는 9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청권이 대회를 최종 유치할 경우 세계 최초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유치하는 사례가 됩니다. 천안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4,720가구에 현금과 그린 포인트를 모두 3,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탄소 포인트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줄인 가구입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과거 1, 2년간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천안에는 2만 4천여 세대가 가입돼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총 3,2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해 줍니다. 충청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오는 24일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론 대회를 엽니다.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총 20개 팀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상위 1, 2위 팀은 다음 달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지금 세종시의 최대 현안은 누가 뭐래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다만 세종의사당에 가려져 있는 지역 현안도 여럿 있는데요. 내년에 있을 대선 과정과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건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관련 법정비입니다. 행정수도 개헌은 물론이고 세종의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추가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등이 해묵은 숙제로 꼽힙니다. 이런 법들도 그동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법들이라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자는 그런 간곡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난해 이후 급등한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에 따른 주거 불안과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폐지 등에 따른 후속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합니다. 세종시는 신도시 내 주택 조기 공급을 비롯해 읍면 지역 택지 개발,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구 청약의 손질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또 지난달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대전 세종간 광역도시철도의 조기 착공뿐만 아니라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ITX 세종선 신설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 담아내야 할 지역 현안도 수두룩합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고운동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과 행복도시 조치원 연결도로 등 모두 10가지 사업에 3,675억 원의 국비 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년 대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공약화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와 조달청이 혁신제품 조달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이른바 혁신조달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실증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세종시는 스마트시티나 미래차 등 5대 신산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학교 간에 서로 악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악기 공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악기를 대여 형태로 필요한 다른 학교에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들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악기는 26종 374개로 장구나 북처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부터 마림바와 비브라폰 같이 생소한 악기까지 다양합니다. 아산시 탕정 온샘도서관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은 사서 및 전문 강사와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며 책 내용을 토대로 코딩을 실습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25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모두 4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초등학생의 독서에 대한 관심 유발과 논리력,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매서운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방역 근무에 나선 천안시 공무원의 손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훈훈한 소식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퉁퉁 부르튼 엄지손가락. 천안시청 소속 40대 간호직 공무원의 손입니다. 30도를 훌쩍 웃도는 더운 날씨에 온종일 방호복과 장갑을 끼고 일하는 이들에겐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7일 밤 최근 원정 유흥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두정동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지역구 시의원인 김선홍 천안시의원이 직접 찍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것입니다. 생수통 남문물로 이제 손을 제가 이렇게 씻겨줬으니까 손을 보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손을 보다 보니까 찍게 됐었어요. 네. 보고 어떤 아, 마음이 좀 드셨어요? 안쓰러웠죠. 너무 안쓰러웠죠. 김 의원이 올린 게시물에는 안쓰럽다, 가슴이 아프다, 고생하는 의료진 늘 응원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는 등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사진이 담긴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48명의 방역 인력으로 지금까지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쳤습니다. 공무원과 의료진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면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 쇼핑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데요. 올해 온라인 축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지역의 대표 축제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프라인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현장 판매장과 수학 체험장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이마저도 취소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을 통한 판매와 이벤트에 집중합니다. 축제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 이 기간 동안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하루 2차례씩 집중 판매가 이뤄지고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서도 상시 판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조치원의 이야기와 복숭아를 테마로 유튜브 속 춤을 따라 추고 로고송을 만드는 SNS 챌린지와 사전 신청을 통해 체험 키트를 집으로 배송받아 복숭아 타르트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복숭아 체험이나 먹방 등 복숭아와 관련된 컨텐츠 영상을 축제 게시판에 공유하면 심사를 통해 상품을 주는 일명 내만 내먹 챌린지도 진행됩니다. 한편 113년 전통을 자랑하는 조치원 복숭아는 세종시 출범 전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으뜸 Q마크를 획득한 바 있는 세종시의 대표 농특산물로 현재 500여 농가가 참여해 한 해 약 5,700톤의 복숭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남 서북부 4개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만들었는데요.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첫 공동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미세먼지 영향권 내 기초자치단체 공동 연구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창립된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기초지방정부의 관리 권한이 없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구성됐습니다. 아산시와 천안, 당진, 그리고 서산시 등 4개 시가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협의회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의 미세먼지 배출원 규명은 걸음마 단계로 미세먼지 영향권 내 기초자치단체 공동연구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구원이 4개 시의 2,400여 개의 소규모 배출 시설을 방문하거나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별 배출량을 확보하게 되며 원인별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협의회는 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정책 연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협의회 회장 도시인 아산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충남 지역 처음으로 친환경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녹색 성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매년 여름 신정호 공원에서 개최하던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로 지친 아산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정호 공원 내 LED 조명을 활용한 경관 조명과 포토존을 다음 달 15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되면서 하반기 어르신 목욕 및 임의용권 배부를 연기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욕과 임의용권 배부는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배부가 연기된 만큼 올해 이용권은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이현수 충남지역 본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수 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위험 요인을 개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현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충남 지역에 산업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네.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 지역 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네.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우시죠? 예, 뭐 사실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안전보건공단에서 한 3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뭐 본부를 거쳐서 일선 기관에 쭉 있다가 최근에는 기관장을 한 서너 군데서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전남 지역, 또 제주 지역, 또 포항 지역 이렇게 기관장을 했는데 그 지역에 비하여서 이 충남 지역 본부가 굉장히 그 지역이 관할 지역이 그렇군요. 광활합니다. 네네. 그런데다가 아시다시피 뭐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또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고 그런 대규모 사업장이 상당히 위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작년에 저희들이 사고 사망 만인율이 전국 대비 35% 정도 그렇군요. 저희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저희 공단 자랑 좀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공단은 명실공히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7년도에 창립을 했는데요. 그 창립 이래 재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재율이 약 5배 정도 줄이는 데 역할을 하였고요. 앞으로도 저희 그 안전공단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켜주는 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데 또 아울러서 어떤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뭐 캠페인, 교육, 홍보 이런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 아시다시피 정부가 내년까지 사망 사고 감축 50%, 예. 50%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세하고 안전을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장, 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장, 이런 사업장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투자도 해주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점검도 하는 건설 현장 같으면 약 50억 미만의 소규모, 예. 또 제조업 같으면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예. 이런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개선토록 조치하고 또 개선이 안 이루어지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는 안전투자혁신사업이라는 사업을 예. 개발해가지고 뭐 금형이라든가 또 표면처리업 이런 데 아주 열악한 사업장에다가 50만 사업장에다가 자금을 지금 공정계산하는데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 기업주의 의식 못지않게 사회 전반에 대해서 안전의식을 스스로 강화하는 어떤 국민들의 수준도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좀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좀 없을까요?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뭐 국민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 행정 유지, 처벌 유지 사업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변에 있는 위험 요인을 스스로 살피고 예. 또 사업주 노동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그걸 찾아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본부장께서는 오랫동안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오셨잖아요. 특히 이렇게 사업장이나 시민들께 이것만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의 뭐 안전 철학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제가 느낀 바는 안전은 자전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게 잘 가다가도 이렇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중심을 잃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안전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은 배려고 사랑하는 마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키려면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 그런 안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본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안전은 우리 삶의 기본이고 그 기본이 잘 지켜졌을 때 우리 삶이 그만큼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잘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코아테크에서 LCD 필름 타발 공정 제품 적재 업무를 담당할 직원 7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0-935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양건기에서 트레일러 기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TPCM에서 산업용 기계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230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